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여름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제가 매월 2번 다독다독 방송을 하다가 8월에 한 번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 하던 걸 마지막 주로 옮기면서 결국 저의 방학이 한 달이 주어졌답니다. 그 한 달 동안이 굉장히 무더웠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미뤄놨던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굉장히 좀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알찬 방학을 보내면서도 결국 제가 많이 집중하는 건 제 자신과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한 개인,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것만도 쉽지 않은데 우리 사회 또 국가, 인류 뭐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가 더 무겁고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각각 우리 동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고 영향을 받고 사는데 뭐 그 우리 국가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결국 개인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 개인의 문제가 사회 현상으로 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 감추고 때로는 은폐하고 뒤로 밀어놓고 또 때로는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초대한 작가님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회 소설로 저는 읽혀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작가님과 함께 나눌 작품은 신의 알바라는 청소년 소설집입니다. 소설집이라고 말씀드린 건 단편 소설 6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편 각각이 조명하고 접근하는 게 다양한데 오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청주에 오셨습니다. 제가 5월에 작가님 추천을 받고 6월 초에 섭외를 했는데 거의 3달 만에 섭외하고 3달 만에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작가님 소개해드리고 작가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대전, 가까운 대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죠? 대천에서. 대천이에요? 네. 제가 글씨가 정확하게 안 보였어요. 2013년 창비 어린이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셨고 청소년 소설 1%, 별을 지키는 아이들과 동화 네모돼지, 제우의 선택, 신호등 특공대, 복희탕의 비밀, 아이가 여행가 등을 썼고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삐딱이를 찾아라, 아빠 놀이터, 엉덩이 학교, 섬이 된 거인 등이 있다.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림책도 네. 글과 그림을 함께
하시기도 했고 동화와 청소년 소설까지 아동 청소년 문학 분야를 망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동화 작가 김태호입니다. 작가로서 이런 자기 책 소개하고 이런 방송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시인하고 저는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방송이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네. 것도 처음이라서 네. 1시간 동안 어떻게 버틸지 좀 걱정이긴 한데 네. 네, 잘 버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을 버텨 오셨으니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 청주 그 IC 들어오는데 그 네. 길이 플라타나스가 네. 쭉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네. 찾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디어 날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를 저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참여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 댓글 창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쓰실 수 있는데 작가님께 궁금한 것 또 작가님 작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무 말씀이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그때그때 바로 소개는 못 드려도 몇 번에 나누어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림책, 동화, 청소년 소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동 청소년 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이 신의 알바 이 2024년 최근작인 네, 거죠. 네, 최근작입니다. 네. 이게 4월에 출간됐는데 제가 구해본 게 5월 말 6월 초 요때였어요. 그래서 요거로 볼 때 이 작품 요거 저는 이제 다른 책 못 보고 요 작품만 봤을 때 정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주로 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것도 네. 제가 느꼈어요. 작가님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거겠죠? 네, 이제 네. 청소년이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신체적으로나 나이적으로 이제 네. 딱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니까 네. 경계선이란 표현이 그 네. 편집자님이 하셨는데 네.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네. 쓸 때는 예. 이 작품들이 경계선이란 표현이 딱 맞긴 한데 네. 그래도 대부분 관통하는 것은 네. 이렇게 서로 입장 바꿔보기예요. 그래서 네. 경계선이 딱 있으니까 네. 내가 저쪽에도 가서 서보고 또 네. 이쪽에도 서보고 이렇게 네. 입장을 바꿔보는 게 되게 삶에서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또 공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네. 입장 바꿔보자 뭐 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첫 작품 신의 알바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신의 네. 알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처음에 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 수빈이라는 애가 생각하는 신의 알바 네, 네. 그리고 영지가 생각하는 신의 알바의 개념이 다른데 이 여기 6편에는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서사를 풀어간 것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부분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 지방령이 네, 나오는 네, 것도 네. 그렇고 마지막에 그 선녀 컴플렉스. 또 컴플렉스도 그렇고 또 마지막 부분에 비의 경계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같이 또 한 권의 책에 그 다채로운 면을 볼 수 있어서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통 같은 경우도 많이 여기서는 작품 전체에서 제가 감지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성장통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어른들도 나밖에 나 하나를 건사하기도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의 알바에서 보인 것처럼 입장을 바꿔보는 그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몰두하기도 집중하기도 벅차서 이게 네네.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시는 작가님만의 어떤 방식이나 방향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청소년 소설의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천착하셨거든요. 청소년과 사회 문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수록 작품들이 네. 그래서 주제나 소재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작가님이 이번 작품을 꼭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번 단편집 전체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작품을 쓸 때 이렇게 한번 이 문제는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한번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특별한 방식 시인님은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저의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네. 나만의 어법, 나만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게 형성이 돼가는 거죠. 네. 네. 아까 그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때 네. 제가 동시 수업 들은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네, 네. 동시를 제가 쓰려고 한 건 아니었고 동시인들이 이렇게 발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발상하는지가 궁금해서 네, 네. 그 이한 선생님의 동시 교실을 네, 좀 네. 들었었거든요. 2개월 정도 들었었는데 네. 그때 그걸 들으면서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동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직업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동시를 배우면서 내가 동시를 써야겠다 과제가 네. 그주그주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과제를 하려면 동시를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머리에 이제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네. 동시를 찾아야지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게 전부가 동시더라고요. 보이죠. 네, 네. 그때 또 공교롭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을 하실 때였거든요. 네. 좀 우울하고 그런 시기였는데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동시가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네. 열심히 동시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 하고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이제 과제가 끝나면서 그 뒤로는 동시를 안 쓰긴 했지만 네. 그걸 딱 경험하고 내가 뭔가 쓸 이야기를 쓰고 싶다 생각이 네. 들면 항상 머릿속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네. 보이고 네. 그래야 지나가는 소재를 잡을 수 있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동시를 배우면서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거리를 찾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네. 이건 진짜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싶은 네. 거는 항상 메모도 열심히 하고 네. 네.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네. 그게 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이제 작가님이 그 6편이 모두가 네. 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네, 네. 그거는 이제 청소년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고 우리 청소년들의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다 어른들이 더 읽어야 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작가님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네. 예, 그게 저는 사실 독자가 작가님의 방식을 알아봐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우리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대 저는 몰랐거든요. 신의 알바 같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도 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구나. 네, 신의 알바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에서 엄청 네. 또 무거운 주제라서 폭력이라는 네. 또 이제 주제라서 네. 사실은 이게 첫 작품으로 들어가 수록이 돼 있는 네. 거라서 네. 처음엔 저는 약간 뒤쪽에 넣었으면 하는 느낌도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조사를 할 때 그 온라인 상에서만 조사하고 네. 또 발로 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작가로서 부채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런 무거운 주제나 또 사회의 심각한 주제를 다룰 때는 좀 더 뛰어다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온라인 네. 상에서만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써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상처가 되거나 네. 또 가볍게 읽히거나 할까봐 좀 걱정도 됐었습니다. 아, 물론 네. 물론 이게 꼭 막 뛰어다녀야 좋은 네. 작품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어떤 주제를 쓸 때 네. 조금 더 작가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쓰는 게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눈 네. 비평에서부터 네.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작품집이 출간된 다음에 네.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작가 본인이 하는 피드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작가 같이 청소년 소설을 쓰는 다른 작가, 또 지인, 또 가족, 뭐 이렇게 그 피드백의 과정에서 네. 작가님한테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인데 좀 네. 인상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소개해 아. 주세요. 네. 네, 우선 본인 저 네. 스스로는 네. 책이 나온 걸 잘 안 보고요. 예. 일단 보면 또 열심히 그 과정에서 교정지 왔다 네. 갔다 하는 네. 과정에서 네. 또 많이 오랫동안 봐가지고 네. 이게 또 한동안 보기 싫죠. 보고 싶진 않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작가들은 그래도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지인 작가들은 네. 서로 칭찬하기 이제 네. 급급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감동을 받거나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은 주로 네. SNS에 올리시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피드백을 받는 편이고요. 네. 이번에 이 신의 알바 피드백 중에 인상적인 거는 어떤 한 분이 좀 감동적으로 보셔가지고 네. 그분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나 봐요. 하시나 봐요. 근데 네. 그 청소년들 만나서 책을 안 읽는 아이들한테 네. 읽혔다고 합니다. 근데 책 네. 안 읽는 아이들한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 영상도 올리셨어요. 근데 네. 걔가 다 읽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읽고 그 이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문장을 남기셨는데 김태호 작가는 좋겠다. 책 안 읽는 아이도 다 읽게 만드는 작품을 쓰셔서 뭐 이런 네. 식으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인상에 남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반응으로 아마 다음에 누군가의 질문을 받는다면 네. 제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네. 예, 왜냐하면 네. 제가 일단 읽고 네. 정말 이 작품 좋다 이렇게 해서 작가님을 네. 청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라 제가 초대드린 것이 네. 하나의 피드백이 될 수 있고 네. 중요한 반응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심진규 작가님이 이렇게 소개해줘서 어쩔 수 네. 없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 많아도 네. 그러면 항상 제가 답을 일단 책을 보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네. 책을 딱 봤을 때 다 읽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작품 읽고 네. 저는 작가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를 드리게 이 작품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 방송 이전에도 다른 자리에서도 제가 청소년 소설 이야기하면서 이 신의 알바를 갖고 여러 번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은 책을 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중간 과정이 있다 보니까 책 내고 바로는 제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다시 이렇게 훑어보게 됐을 때 만족스러워. 이거 내가 봐도 이 작품 괜찮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요거는 아쉬웠다. 이건 뺄 걸 그랬다. 중간 중간에 자꾸 네, 그런 게 빼야지 뭐 이런 것이 있었다 후회가 하더라도 밀려오죠. 예. 그런데 혹시 작가님이 이 네. 6편 중에 뭔가 정말 흡족하다. 또는 요건 조금 아쉽다. 요런 지점은 요런 게 있을까요? 이게 원래 6편이잖아요. 근데 네, 여섯 편이 다 한꺼번에 같이 써서 책으로 낸 게 아니고요. 네. 그 4편은 엔솔로지 단편집 네. 청소년 거기에 네. 이제 실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2편 새로운 거 써가지고 섞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예전에 썼던 걸 이제 수정하고 다시, 예. 네, 편집자하고 계속 의견 나누면서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거나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썼던 책에 실었던 작품도 네. 다시 수정하게 되고 네. 새롭게 쓴 작품도 또 계속 수정하게 됐는데 예. 편집자 분하고 잘 맞아가지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장이나 이런 표현은 좋다. 이게 네. 훨씬 더 이게 들어가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교정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물론 작가가 책을 쓰는 거긴 하지만 혼자 쓰는 건 아니구나. 네. 네, 옆에 도움 편집자와 함께 작업도 하고 그런 역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요 수록 순서는 네. 수록 순서가 네. 신의 알바, 유학생 고준하, 지방령 열차, 선녀 콤플렉스, 콩, 비의 경계선 이렇게 네. 지금 수록이 돼 있잖아요. 네. 요 수록 순서는 작가님 의견인가요? 아니면은 편집자 의견인가요? 네, 수록 순서는 보통이 작가하고 편집자하고 네. 의견 나누잖아요. 네, 이번에는 편집자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그 신의 알바 할 때 그건 좀 네.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 정도만 좀 네. 달랐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서 네.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좀 맡긴 네. 편이었습니다. 그럼 그 간지 있잖아요. 네, 네. 각각의 작품의 앞에 간지가 있고 거기에 문장이 이렇게 네. 하나씩 뽑아져 있는데 네. 그것은 누구의 선택인지. 간지 같은 거기 문장들은 네. 편집자하고 저하고 하나씩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래서 네. 편집자 이거 어떠세요? 하면 또 저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네. 서로 의견 교환해서 네. 했습니다.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이 출판사가 어디예요? 이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굉장히 성의 있고 또 네. 작가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네, 주관하는 네, 네. 오늘 이 방송 이런 게 있다는 거 출판사에 알려드렸어요? 아까 제가 생각하고 음. 보낸다는 게 깜빡하고 아. 긴장해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이거 출판사 대표님이 네. 제가 책방에서 할 때도 어떤 때는 출판사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 여기도 그렇군요. 이렇게 서울에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끝나고 꼭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얘기하세요. 네. 이제 수록 작품을 하나씩 살펴봐야 네, 되는데 네. 그 전에 여기 다 채팅방에 올라온 거 소개해드리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심 작가님 조기 퇴근하고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심 작가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오늘이 다독다독 4주년. 이 미디어 날에서 기억하지 않고 저만 기억하는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회에 출연하신 심 작가님이 여기 4주년에 함께 하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심 작가님이? 네. 조연신 교실에서 들으신다고 했고 김경은 작가님이신가요? 네, 작가님이세요. 네. 김태호 선생님 짱 하셨고요. 미대생 맞아요. 왠지 그런 느낌, 미대생 같은 느낌. 브라운이라는 분도 김태호 작가님 신의 알바 마음을 울리는 책, 네 디디님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판타지이면서도 생생하게 현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읽으면서 어쩜 저런 생각을 했어요. 어쩜 저런 생각이 뭘까? 아까 박남희 작가님이신가요? 네, 아시는 작가님, 지인 작가님이시네요. 네, 신의 알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알바 형태뿐 아니라 학교 폭력과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가장 중점을 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따가 작품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안테나, 아까 안테나 세우고 있으시단 말씀에서 잠시 대여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심 작가님한테 이미 안테나 있습니다. 네, 신의 알바는 판타지가 아닌데도 뭔가 낯설고 서늘했고 뒤로 가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죠. 신의 알바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냐고 이따가 작품 네. 나누다 보면 말씀이 네. 나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댓글 보는 시간에 답해 주실 주인공 나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목소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읽고 더 충격적이고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그 주인공 나가 선한 캐릭터를 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어요. 나가 그죠? 네, 디디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주년 축하합니다. 무려 1회 출연자일 뿐만 아니라 다독다독 2번 출연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자, 이제 신의 알바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신의 알바는 현재 주인공은 고2 학생이고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말하자면 본인이 모르고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을 다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는 고2 학생이지만 중학교 때 어떤 영지라는 학생을 아예 알영지, 알바 영지라고 부르면서 괴롭혔는데 영지가 그렇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영지가 나중에 막 한탄하는 부분에 내가 거기를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는데도 이 애들은 가해자들은 그것조차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입장 바꿔보기가 그 지점에서 어떤 독자건 입장 바꿔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직업 속에서 문제에 대한 것도 이따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 앞부분에선가 영지를 처음 그 직업 속에서 만난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영지는 부쩍 키가 자란 것으로 나와요. 나는 네. 가만히 있고. 저는 그 키는 외적인 거지만 내면의 키라든가 그동안 영지는 고생을 마음고생부터 많이 해가지고 이미 부쩍 어른스러워진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온 신의 알바를 쓰시게 된 계기를 비롯해서 네. 요 신의 알바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의 알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지인 네. 작가분 중에 가까운 네. 네, 친척이 예. 실제로 그런 알바를 하다가 네. 실제 감옥에 간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위험한 알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혹이 크니까 청소년들한테 네. 노동에 비해서 받는 그게 금액이 대가가, 크니까 네. 자기가 이거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포기 못하고 하시다가 네, 그렇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네. 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구나. 네. 그런 이제 영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에 감을. 대해서 알고 네. 이게 나쁜 일인 걸 딱 네. 알게 되면서 또 그 기회에 딱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네.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네.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그 네. 아이의 행동이 전혀 변화도 없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또 굳게 결심하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16쪽인가 그게 나오는데 영지 처음에 그 영지한테 햄버거 사라고 불러갖고 자기는 네. 딱 주문만 하면 딱 영지가 알아서 계산하고 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영지 거 휴대폰 뺏어가지고 전화번호 입력하게 하고 알바는 자기가 안 하고 돈만 입금되게 이거야말로 정말 신의 알바다 너무나 이제 기분 좋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17쪽에 영지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식당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얻어먹곤 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쳐도 제일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여서 다들 영지에게 장난을 많이 쳤다. 즐겁던 기억은 중3이 되어 영지가 갑자기 전학을 가는 바람에 끝이 났다. 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것처럼 영지는 그게 장난이 아니고 괴롭힘이었는데 괴롭히는 가해 학생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만 읽었을 때는 얘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든가가 잘 실감이 안 나다가 뒤에 가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드러나서 반전이 있어서 더 매력적인 작품이고 가해자인 애가 주인공으로 화자가 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나중에 영지가 확 이제 무게감 있게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 속에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른, 네. 어른인데 직업 속에서에서는 21쪽에 그런 게 있어요. 직업 속에서의 전화에서 이 일이 나쁜 일은 아닌지 물어봤다. 자기들은 그냥 중간에서 연결만 해준 거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무책임한 거죠. 결국은 빠져나갈 네. 알고 있지만 빠져나갈 국리는 네. 다 하고 있는 네, 무책임한 거기서도 어른들. 어쨌든 돈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들어오니까. 네, 그걸로 네. 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뒤에 아이들이나 뭐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네, 네. 이제 눈 감고 계신 거죠. 네. 네. 저는 이런 알바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작가님 이 작품을 보고 그래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인데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고 어디에 이렇게 휘말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거의 모르고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른들도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면 광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약간의 홍보력은 갖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신의 알바에는 카프카의 변신이 나오고 유학생 고준하에는 알퐁스도의 별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또 뒤에는 선녀나무꾼이 연상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작품이 네. 살짝 껴들어간 것의 의도, 변신을 집어넣은 의도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뭐 의도가 정확히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요. 네. 그때 제가 카프카의 변신, 카프카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막 듣던 때였어요. 네. 근데 그런 의의나 뭐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넣어주면 그래도 네. 영지의 변신 뭐 이렇게 예.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예. 그 당시에 제일 관심이 가던 거여서 네. 넣었던 거고요. 네. 그 알퐁스 도대의 별 같은 경우는 저희 교과서에 아마 수록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네, 지금은 네, 아니고 네. 예. 이제 거기에 들어간 유학생 고준하 네. 그 작품이 네. 제 고등학교 때 얘기라서 네.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랬다고. 오해하실까 봐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제가 미술학 나중에 뭐 또 그 얘기할 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넣었던 네. 거라서 네.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네. 주위에 예. 자꾸 치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넣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 고준하로 네.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록된 6편 중에 네.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작품이에요. 여기도 네. 이제 고등학생이 주인공. 아까도 신의 알바도 고등학생이 주인공인데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이 두 번째 작품 유학생 고준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성에 살짝 관심도 갖고 눈을 뜨고 그렇다고 무슨 깊이 들어가는 이런 건 아니면서 호기심이 많이 갖고 요때가 가장 설레고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설렘과 떨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아늑하게 담겨 있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네. 아까 언뜻 말씀하지만 작가님의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배경이 경험- 그렇다는 거지 제가 네. 고준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시내 미술학원이 있어가지고 네. 입시미술학원 또 늦게까지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차도 끊기고 해서 친구들 집에 가서 네.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예. 고준하 방처럼 네. 뒷마당에 자기 집 예. 방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애들하고 같이 놀다 그림 그리다가 거기 가서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음. 어느 날인가 거기 이제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나무 창문. 네. 근데 그 겨울이었는데 가로등이 보이고 거기에 눈이 엄청 내릴 때였어요. 근데 네. 그 기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예. 지금도 뭐 기억하면 생생히 기억나서 네. 그때 그 분위기 그 네. 배경을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도 써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들었던 뭐 얘기들 그런 네. 경험들 통해서 고준하가 네.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주영만의 역할을 하신 건 아니죠? 아 주영만의 역할은 아니고요. 주영만과 비슷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네. 네, 그 친구 약간 괴짜스러운데 네. 저보다 나이는 2살이 많았었는데 네. 네, 그 친구도 재미난 캐릭터라서 네. 같이 넣게 됐습니다. 네. 네. 어머니가 현명해요. 엄마의 네. 등장이 둘이 네. 분위기 잡고 있을 때 정말 갑작스럽게 엄마가 등장해서 네. 아주 민망하고 쑥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엄마가 한 말 중에 48쪽에 이게 그 된장찌개 처음 끓여봤다고 이한 이야기 하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들이 넘쳐날 거야. 그 순간 아주 소중히 기억해야 해. 이 말이 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이 작품을 또 확 살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처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 나이 때쯤 돼서 뭔가를 처음을 경험하는 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정말 이렇게 처음을 뭐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랑 처음 손을 잡고 걸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별 같은 걸 붙여놓고 처음 바라볼 수도 있고 네. 첫눈이 내리는 걸 보고 이렇게가 이 작품은 굉장히 좀 그런 설렘과 떨림이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다른 것들이 좀 약간 좀 무겁고 무거워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방령은 그래서 좀 음산하잖아요. 아, 바로 네네. 뒤에 이제 네. 이런 작품을 하나 아름다운 작품을 건너뛰고 네. 그다음에 지방령 제가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그 낮에 뜨는 별이라는 드라마를 네. 챙겨본 게 아니라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나오면 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부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령이라는 게 나와서 네, 네. 그때 이제 알았는데 여기는 특히 죽음, 지방령 자체가 죽음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주인공인 그 정지민이라는 주인공이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 지방령을 통한 죽음 체험을 하는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데 더구나 이제 지하철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걸 다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기획하시게 된 거,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지방령도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 엔솔로지에 수록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 엔솔로지 주제가 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쓰자고 네. 모여가지고 네. 했는데 찾아본 게 지방령이에요. 네.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한 곳에 이렇게 네. 머물게 되는 예. 영혼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제 지방령을 무섭게 쓴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지방령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왠지 짠한 거예요, 얘가. 네, 예. 네, 너무 짠해서 무서움보단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 짠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네. 저한테는 좀 짠함의 대명사는 또 엄마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나중에 거기 심파적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네, 그런 그게 어쩔 수 없이 짠함과 엄마의 연결 거기까지 네.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서운 이야기를 원래는 쓰려고 했는데 네. 무서우셨나요? 아니 저는 네. 뭉클한 부분이 아, 네. 있었어요. 제가 음. 어디 여기 요거에 심파적이 없는데 여기 네, 지방령에 네, 아이가 이제 편하게 죽는 법을 죽는면서도 뭘 또 편하게 죽어 그것도 좀 그렇죠. 근데 엄마의 부대중 전화가 39통이 찍혔어요. 네, 그건 간절함이잖아요. 딸에 대한 안부를 궁금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 네, 그 네. 부재중 39통에 느껴지는데 결국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엄마가 되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엄마고 그 지방령 한혜정이 자기가 엄마에게 전달하지 못한 걸 전달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74쪽 심파적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그 엄마에게 전해주는 거 결혼 네, 네, 네. 그 반지 그거 그게 그래서 요거는 좀 심파적으로 제가 네, 네. 느껴졌어요. 맞아요, 있네요. 근데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 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네. 절박하게 해놨고 또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 지방령에 의해서 예. 입장 바꾸어 보니까 예. 네, 그런 감정을 네. 되새기면서 다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네. 엄마가 보고 싶고 네,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고 그 간접 체험에서 전철이 지방령의 경우는 자기가 뛰어내린 그곳에만 내릴 수 있잖아요. 네. 저 한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방령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얽히게 되면 네, 그곳 그건 물건에 계속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리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순환선을 계속 돌게 되는. 돌게 되고 네. 강아지가 마중 나오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애틋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삶이 끝나고 나면 반려동물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반려동물이 제가 노견이 둘이를 지금 14년 차 노견하고 같이 사는데 네. 이제 언젠가는 떠나겠지에 대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만날 거야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좀 받게 되는데 여기도 그 강아지 어렸을 때 너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네. 네. 그 지방령 이야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3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댓글 참여하신 거 좀 보고 보겠습니다. 원이라는 분이 있네요. 원 4주년 축하드린다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신의 알바 속에 나오는 아이들 중 더 마음이 가는 등장인물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읽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태원 선생님 팬이라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나연님 신의 알바 최근 읽은 작품 중 단연 최고였다고 단편 가운데 전 유학생 고준하가 정말 좋았거든요. 신의 알바 모든 작품이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작가님의 마음이 머무는 단편이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유학생 김태호 유학생 고준하도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준하방에 엄마가 딱 오실 때 아이코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해요. 이 작품도 판타지가 아닌데 다회난 작은 문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판타지스러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작가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네, 작가님 이게 지금 신의 알바에 대한 거 그리고 유학생 고준하 이미 지나간 3작품에 대한 건 질문이 있는 거 답변한 다음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신의 알바나 고주나 둘 다 판타지가 아닌데도 판타지 같은 느낌과 현실적인 느낌이 멋진 조화를 이룬 이유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네요.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제가 본 김태호 작가님도 현실에 계신데 판타지 같은 면이 이야 그런가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작품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고 처음에 무서웠다고 아마 신의 알바 지방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까꿍이라는 분 콩의 배경이 이맘때 여름인데 어린 시절 이맘때 여름에 뭐라고 지내셨나요? 이렇게 주로 질문이 의견보다는 질문이 네.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진정한 팬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나온 질문들 말씀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네.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의 알바에서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 등장인물 신의 알바에서 아마 수빈과 영지 중에 누가 애정이 가는가를 물으신 것 같아요. 책 중에 막 네네네. 책 중에서 여기 전체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제 선녀 콤플렉스에 나온 네. 아이가 예. 뭔가 부여잡고 싶어하는. 부여잡고 싶고 지상에 남아서 네. 친구들과 살고 싶은 그 네. 아이가 제일 나중에 이제 잘 살 거라고 마음은 먹지만 또 그게 부모 없이 또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강해라. 네. 이름도 강해라예요. 네. 네. 그리고 6편 중에 작가님 마음이 좀 더 머무는 작품 단편이 있나 또 박나연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수정한 게 나중에 그거였어요. 지금 얘기했던 선녀 콤플렉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좀 복잡해요. 제일 또 무거운 주제고 해가지고 네. 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다리 위에서 CCTV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인데 그게 흑백인데 아버지가 앞에서 걸어가고 그 뒤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돼 보이는 아이가 뒤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아이의 걸음걸이가 엄청 가기 싫은 곳에 가는 듯한. 그래서 그 나중에 봤더니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오다가 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나중에 기사로 봤을 때 둘의 존재는 다음 날 이제 강물의 시체로 떠오르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령도 어린 아이뿐 아니라 막 고등학생까지도 막 이렇게 같이 하는 옛날엔 동반 자살이라고 요즘엔 좀 명명이 바뀌어가지고 자녀 살해 후 자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생각에 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서 선녀가 아이들 양쪽에 끼고 막 업고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선녀는 자기 고향인가 하늘로 가니까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저 아이들은 혹시 여기에 남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하고 그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게 주제가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살고 싶은 아이,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오래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제일 남고 그런 작품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나눌 작품이었는데 네.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작가님 판타지가 아닌데도 자꾸 판타지로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신의 알바나 그 유학생 고준아가 판타지가 아닌데 판타지로 느껴지는 이유, 그게 이유가 작가님한테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독자분에게 있는 걸까요? 일단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좀 더 뭔가 달라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글 배울 때 습작할 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네. 항상 그러셨거든요. 네. 다른 거 쓰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봐주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스승님이 그때 학교 얘기랑 할머니 얘기는 절대 쓰지 말라고 뭐 이렇게 네. 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그건 지킨다고 하는데 계속 어쨌든 할머니 학교 얘기는 또 쓰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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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선악구도로 보이는 작품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음. 인물이 굉장히 리얼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픔을 아픔대로 드러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좋았고 여기에 여름 어린 시절 이맘때 여름에 뭐라고 어린 시절이 언제까지인가 청소년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 한번 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이맘때 그 콩의 배경이 이게 여름이 진 후에 해변 네. 상가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제가 대천해수욕장 출생이에요. 네. 네. 고향이 대천해수욕장이어가지고 이맘때 되면 보통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여름을 완전히 쓸어 가거든요. 근데 네. 그 해변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맘때가 되게 재밌는 시기예요. 뭐가 재밌냐면 태풍이 불면 다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태풍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파도 칠 때 모래를 이렇게 쓸고 내려갈 때 그 해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여름 동안에 쌓여 있던 여름에 누가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래가 덮여가지고 그게 묻혀 있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면 이게 파도가 커서 모래가 거치면서 동전이나 이런 귀금속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태풍 불면 아이들 막 몇 명이서 계속 해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파도가 쓸어 내려갈 때 나오는 동전이나 이런 거 줍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아,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고 살았답니다. 지금 그런- 한참 놀 때죠. 네. 그런 이야기를 혹시 쓰신 건 있나요? 아니요 쓴 건 없어요. 앞으로는 쓰실지도 몰라요. 네 그것도 네. 네,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녀 컴플렉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고 네, 이것은 지상과 천상, 삶과 죽음의 문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어른들의 탐욕까지 너무 많은 게 여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룰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혜라라는 이 아이는 처음엔 이름만 강한 줄 알았더니 42kg. 역도를 하겠다는 이제 뜻을 갖고 아주 의지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뭐라도 잡고 매달리고 싶었고 힘이 세지고 싶다는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절박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어느 날 그렇게 천사처럼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불안이 이 아이한테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선녀가 내려와서 사는데 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선녀 옷을 입고 네. 애들을 안고 네. 한두 번 올라가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아이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네. 이제 은연중에 남아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뭉쳐져서 매달리고 싶고 힘이 네. 세지고 싶고 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긴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네. 참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내가 낳은 아이는 생존권,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도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동반자살 뭐 이런 거 가족이 살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 내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때문에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려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이
너무 아픈 상황이죠. 근데 일단 그 상황이 된 것 자체는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네.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CCTV에 따라가는 아이 얘기를 하셨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것 자체, 그 바로 생명에 대한 부모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이 문제부터 수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이 봐야 된다. 어른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와봤으니까 이게 진짜 살기 네. 힘들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죽음까지 생각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음악을 엄청 못해요. 네. 박자도 완전 박치고 네. 노래도 엄청 못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 딸이 그 피아노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 닮아서 넌 피아노 이런 거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도 애들 다 초등학교 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네. 보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너 그런 거 너무 가서 창피당할 거야. 막 하면서 저의 그런 딸이니까 네. 저하고 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나도 타고난 게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나서 나중에 대회에 나가서 하는 걸 봤는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네. 안 치고 있는데 네. 피아노를 엄청 잘 쳐서 제가 네. 거기서 또 수상도 하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난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네. 어른들은 그걸 너무 음. 그런 선택을 하시는 어른들은 그걸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까.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가진 복이 있어서 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네. 아이들을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 돌아가려는 엄마, 그 엄마 손을 놓는 강혜라. 네. 그 엄마 손을 놓게 되는 계기가 누군가 나를 잡는 손길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양강주라는. 네. 우리 곁에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남고 싶게 만드는 그 누군가 또는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거나 내 손을 잡아줄 만한 누군가가 네. 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어른의 경우에도.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자기 짐을 남에게 다 드러내기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과연 내 손을 잡아줄까에 대한 의심을 또 하기도 하는데 최종의 선택이 그렇게 죽음이어서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뭐 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작품이었고 네. 생각거리가 엄청 많았어요. 네. 헤라가 그렇게 이제 남게 네.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강주의 힘이 또 크지 않았을까. 네, 그 그렇죠. 강주하고 가서 네. 한 끼 밥을 먹잖아요. 네. 아이하고. 네. 그게 이제 미래에 이 아이가 힘들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강주가 옆에 있어주니까 독자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인물로 강주를 설정하고 싶었어요. 네. 강주하고 또 역도 선생님 뭐 네. 이런 맞아요. 주위 사람들. 그때 이제 엄마와 같이 정말 이 세상 지상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강주의 전화가 울리기도 하고 네. 거기에 이런 게 나오죠. 113쪽에 엄마가 혼자 멀리 떠날까 늘 불안했다. 겨우 생각해낸 게 매달리는 일이었다. 함께 살자고 매달려도 보고 그게 아니면 뭐든 붙잡고 매달리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여기에서 살려면 매달릴 힘이 내게 필요했다. 처음 만난 강주에게 살려달라 매달린
이유였다. 그래서 이렇게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강주와 양코치의 목소리가 결국은 나를 지상에 남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돼서 좀 가슴 뭉클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제 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뭐 1시간 금방 가죠? 아,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버티지 말고 즐기시면 어떨까요? 네, 조금씩 즐기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아직 이제 2작품 남았으니까. 네. 네. 이 콩은 이제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기대기만 해도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외로운 사람들. 작은 슈퍼를 하는 엄마와 나 수호. 네,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사고로 누나가 네, 네. 떠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다른 사람 불러들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너무 그것도 참 짠해요. 그 엄마의 심리도.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괴롭히는 친구가 나오죠. 셔틀, 네. 담배 셔틀하는 네. 치국이. 그렇게 함부로 치국이가 나를 대하는데 나는 콩을 또 함부로 대하죠. 만만한 상대라고 네. 생각한 거겠죠. 예, 그런 구조가 더 힘 있는 사람은 중간은 또 그 더 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온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네.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반전은 저는 그 아버지였어요. 콩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딸을 찾아다니는 게 네, 선한 의도가 아니고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예. 이제 그쪽에다가 아이를 낳고 뭔가 해결하려고 네. 돈을 보내서 해결하는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한국을 찾아온 딸에게 더 선한 걸 뭘 베풀지는 못하고 아주 무책임한 형태로 네. 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여기 이제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네. 결국 콩도 빈자리만 남기고 떠나잖아요. 네. 그건 좀 안타까운. 근데 그게 또 더 현실적인 거죠. 그렇겠죠. 예, 콩의 아버지가 그냥 계속 두지 않았겠죠. 두지 않으니까. 네. 이 뭐 옛날 동화라면 개과천선에서 아버지가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 작품집 전체가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아서 좋았어요. 전 그런 게 좋더라고요. 콩에 혹시 뭐 이렇게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콩도 그 유학생 고준아랑 비슷하게 네, 저의 기억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쨌든 작가는 또 자기 얘기를 또 끌어와서 네.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자꾸 그렇게 이제 꺼내게 꺼내지고. 되는.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옛날 기억을 꺼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그 배경은 갖다 쓰고 이제 인물은 또 새로 네, 그런 콩 같은 네. 입장에 있는 아이들 얘기를 한참 들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그 배경에 함께 써보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예. 거기에 엮어서 이제 네. 엮는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을 가진 네. 사람들이니까 잘 엮여지겠다 생각해서 네, 콩을 데려와서 네. 제 기억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조합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콩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이 단순하지 않고 콩이라는 이제 외국인 어떻게 보면 우리 애초에 잘못 씨를 뿌린 베트남전 네. 참전에서 뭐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것도 있지만 그런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어른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딴 것보다 이 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머니가 자꾸 밥을 먹이려는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들이 콩같이 또 그런 사람이 그 외로운 사람이 같이 거기서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이 지낼 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네. 동화라면 그렇게 또 네, 네. 매듭을 짓겠으나 현실은 현실은, 그렇지 네. 않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이 아이도 조금 더 성장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도 요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성장했고 치국이한테 이제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네. 작가님도 이렇게 뭐 담배 셔틀 당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예, 조금 당했습니다. 막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저도 즐겁게는 살았는데 네. 뭐 그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네. 좀 힘이 세고 안 세고 이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막 심하게 당한 건 아니고 네. 그런 일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 네. 네, 아이들이 그런 경험 다 하는 것 그때. 네. 네. 이제 마지막 작품. 네. 아예 제목에 비의 경계선, 경계가 명확한 게 나오는데 네. 여기 이게 또 미래에 이런 날이 올까요? 인공 강우와 이렇게 구름 우산과 비의 경계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에 일반화된 건 아닌데 그쵸, 일반화된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네. 비를 내리게 만들고 네. 구름하고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상황에선 조금 더 발전돼서 네. 딱 그 지역에 내리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영상 처음에 제가 진짜 그 비의 경계선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네. 길거리인데 실제로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요. 쏟아지고, 벽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이쪽은 맑고 이런 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런 영상에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 비의 경계선이란 말 자체도 재밌고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 딱 경계가 네. 재밌겠다. 그래서 한번 거기 넘어가 보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하나의 영상에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번 방학 때 여행을 네. 강릉 쪽으로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이제 아르떼 뮤지엄이 왜 여행 가면 저는 이렇게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꼭 하나씩을 들리는데 아르떼 뮤지엄은 이제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도 가고 몇 곳 갔는데 이번 강릉이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네. 동물 막 백호가 막 뛰어나오고 막 굉장히 놀란 것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꼭 이 작품을 제가 읽고 가서 그런지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 방이 있었는데 네. 왠지 이게 문득 생각났거든요. 이렇게 이쪽에는 막 물이 쏟아지고 이쪽은 아니고 네, 이 네. 상황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 하나는 수재, 천재. 수학 천재, 네, 네. 아버지 수학 강사.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랑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엄마가 그래 너 걔랑 같이 있다면 뭐 괜찮아라고 용납할 수 있는 부모들의 사고 방식까지도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삶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관계 맺기가 뭐 얘가 너는 내 이름을 알기는 하니 강현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우수한 아이는 수재는 이쪽 다른 누구라도 알고 있지만 걔는 관심도 없어. 자기 일에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한 단면이지만 청소년기에 우리가 익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관계성인데 여기 보면 자의가 아니었으나 결국 얘랑 동행하면서 얘가 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현수가 나간 게 아니라 그 네. 수학 천재인 애가 뭔가 하나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작가님? 요 작품도 좀 살짝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작품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현수가 네. 엄마한테 벗어나서 어떤 네. 경계선을 넘어보고 싶다는 네. 그게 저는 인상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넘어보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냥 물리적인 경계선이긴 하지만 그걸 네. 한번 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앞으로는 좀 달라진 현수가 돼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기준이 되는 네, 그런 선을 하나 찾고 싶어서 비의 네. 경계선이라는 걸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159쪽에 그게 있어요. 선이 필요했어. 경계선을 넘어 벗어날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좀 쉬고 싶어. 녀석이 담담한 목소리로 바닥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그건 현수가. 그러면서 엄마랑 나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거든. 학교에 있어도 내 방에 숨어도 어디에 있든 난 엄마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친 간섭이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난 아빠가 문제야. 왜 아빠가 어떤데? 아빠가 너를 때려 그러니까 아니 아빠를 내가 때렸지. 그래서 수학쌤이 우리 아빠다고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일 거예요. 네, 네, 그렇겠죠. 근데 현수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여기 나오는 그 이주라는 아이가 자기 속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일 거다. 이미 이런 대화가 하나의 경계선을 넘었다. 관계에 있어서 물꼬를 텄다. 이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작품을 네. 짧은 시간 안에 쭉 훑듯이 말씀을 나눴는데 더 궁금한 분은 직접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더 좋은 건 이렇게 동아리 같은 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함께 읽고 아이들이 느낀 거 어른들은 이렇게 느꼈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느꼈나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이 책을 부모님과 같이 또 읽어서 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 중에 어떤 작품 하나만이라도 읽고 부모하고 대화한 것을 뭔가 기록해서 이건 뭐 수행 평가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동화 작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그 예전에 제가 작품 쓴 것 중에 네모대지란 단편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비슷한 주제가 있거든요. 거기도 바꿔보기였어요. 네. 네. 동물 학대에 대해서 하는 학대당하는 동물의 입장이 돼보고 네. 그럼 내가 한번 진짜 버려지거나 네. 8층에서 던져지는 네. 개가 한번 돼보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동화 작가니까 그게 상상이 네.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있지만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하면서 서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를 네. 만들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입장 바꿔보기가 네, 네, 네. 우리에게 필요하고 역지사지라는 말을 이제는 그런 단어가 아이들에게서 뭐랄까 거의 멀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입장을 한번 바꿔봐서 서로 역할극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쵸. 입장 바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태풍 때 바다는 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이재표 여기 대표님 지금 상을 당해서 참석 못했는데 잠시 들어와 보셨고요. 바꿔보기 경계선 반대편 공감 다 새겨 듣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디디님도 작가님이신가요? 아는 분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아시는 분을 좀 풀긴 했는데 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디디님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방송 이제 마무리 지금 거의 15분 정도 초과되고 있는데,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안 읽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다시 되새겨 봤더니 네, 네, 재밌네요. 누가 썼는지. 네, 잘 썼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네. 이제 가을에 네. 제 새 동화 중학년 단편집이 나오거든요. 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더 좋은 작품 써가지고 네, 다음에 5주년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네, 네,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의 신간이 나오면 또 이렇게 소개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신간 나온 소식을 네. 제가 접하면 소개해드리겠고 또 구해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5주년 때 초대하는 걸 네. 저도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그때는 진규쌤하고 함께 네. 셋이서 방송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착한 건 하기도 네. 1시간 가까이 부족해요. 네. 네, 여기에 잘 들었다고 인사 말씀 나눠주십니다. 박나연 조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나연 작가님도 응원 고맙습니다. 단편집 기다리신다고 했고요. 원이라는 분도 작품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안유선님 작품 읽고 궁금했던 이야기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작품의 뒤에 있는 김태호 작가님의 작가의 말 중 일부를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면서 유학생 고준하처럼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처음도 경험해보고 콩처럼 갑자기 찾아온 첫사랑과 빈자리만 남기고 떠난 이별의 쓰라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시내 알바나 지방역 열차에서처럼 때론 뜻하지 않던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 그땐 지지 않고 맞서서 버텨낼 용기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삶도 좋고 하루하루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내는 삶도 가치 있다.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삶이다.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다. 이게 김태호 작가님이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청소년들과 관계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잘 견디신 만큼 더 단단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지나지 않고 시련은 단순한 시련으로만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 얼마나 깊은 시선을 갖게 하는가, 얼마나 또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함께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고 싶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 목요일에 2년 전에 출연하셨던 육근상 시인님의 동백이라는 시집으로 여러분 다독다독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 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